어제 뉴스타파 보도에 인용된 창원지검의 수사 보고서를 보면 대통령 경호처가 명태균 씨에 의한 그 인사청탁 그 연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 5급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뭐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제 경호처 본부로 이렇게 옮겨오는데 명태균 씨가 그 청탁을 하고 그게 수용됐다는 취지인데 이게 뉴스타파 보도는 단순 인용 보도인 거고요. 창원지검의 수사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그 청탁을 한 사람으로 지목된 권모 씨, 경호처 직원입니다. 그 권모 씨가 명태균 씨에게 보낸 카톡이 검찰에 의해서 복원된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그 보도를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그 권모 씨가 보낸 카톡 내용이 이겁니다. 박사님 오늘 인사가 났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박사님 라인으로 입성했습니다. 여기서 박사님이 명태균 씨예요. 이건 국정농단이죠. 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근데 이 경찰 보고서에 보면 인사청탁이 의심된다고까지 검찰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특검 등을 통한 규명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우리 운영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통해서 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인사청탁 문제와 관련된 보다 더 강력한 증거를 공유하고 싶어요. 문제를 서로 인식을 해야 현안 질의를 하든 청문회를 하든 대통령실을 상대로 규명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제가 확보하고 있는 음성 녹취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 공개하려고 했던 이 육성 녹취는 상임위가 끝나는 즉시 언론에 배포하겠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그 권모 씨에 대한 인사청탁이 어떻게 성사되었는가, 어떻게 현실로 되었는가, 김용현 당시 처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톡은 2022년 7월 4일자 카카오톡입니다. 당사자가 명태균 씨에게 보낸 거예요. 이 명태균 씨의 녹취도 7월 4일에 녹음된 거예요. 김용현 씨를 경남에 있는 김모 회장으로부터 소개를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창녕 출신이고 그리고 또 김용현 씨가 그 당시 경호처장이 대통령을 수행해서 스페인 순방 중일 때, 그러니까 대통령 순방에 수행하고 있을 때 그때 청탁이 이루어졌음을 이 7월 4일에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뭐 아시다시피 7월 1일자로 귀국했는데 그 6월 말 7월 초 사이에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대화에 나옵니다. 자, 항공의 김모모 회장이라고 만났는데 김용현 씨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별 3개라며 지 친구도 별 3개 공군이 있고 그래 그 사람 창녕 사람이더라고. 그리고 김용현 씨가 이 권 씨를 부를 거예요. 나는 이제 김용현이 그 대통령 부부와 스페인에 같이 갔다 하길래 권 씨한테 빨리 이력서를 보내라 하니 보냈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김용현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리고 들어가게 됐다고. 그래 내가 김용현 처장한테 자기들끼리 그 그룹이 있다던데 그 모임이 있던데 내가 불러갖고 격려를 좀 해주고 챙기라 했다. 그리고 엊그저께 그 권 씨를 만났다. 김용현이가 하여튼 불러서 격려를 할 거고 그 누구냐? 대통령 조카 황종호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는 행정관 그 황종호 내가 황종호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관계를 잘해라 이렇게 그 권 씨에게 얘기를 해줬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황종호 씨하고 일주일에 2번씩 통화하는 사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진급 얘기도 합니다. 그래 하여튼 저 뭐야 진급도 해야 되잖아. 사람들 좀 많이 붙여줄 테니까 뭐 사람들한테 권 씨가 잘하니까 진급도 하겠지. 그리고 실제로 권 씨는 진급합니다. 이런 내용 규명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명태균 씨의 허풍이었는지. 근데 허풍이었으면 왜 당사자인 그 권 씨는 명태균 씨에게 고맙습니다. 박사님 라인으로 입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런 부분들 우리 국회가 규명해야 됩니다. 여기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경호처에서 지금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라고 국회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동의가 되십니까? 이런 거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해명하는 시간이라도 가져야죠. 국민들께서 혼란해하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현안 질의 일정을 잡아주십시오. 이 명태균 사건은 애초에 횡령 사건으로 출발을 했다가 두 가지 큰 의혹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김건희와 윤석열 부부의 총선 공천 개입이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에 이 불법 여론조사를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만약 이것이 밝혀진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들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감추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 위해서 사건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법기술을 부리려고 사건을 땡겨온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형사사법이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고 법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배후에는 여전히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첫 번째 그 녹음 파일을 여야 합의 없이 하는 부분은 이게 되게 오래된 국회 관행이고요. 그 배경에는 헌법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면책 특권이 국회의원들이 받지만 확인되지 않은, 특히 언론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체크되지 않은 것을 면책 특권 때문에 함부로 틀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어떤 국회의 품위 문제도 있고 또 그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송출됨으로써 오히려 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녹음 파일 저희도 틀 거 엄청 많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뭐 욕설했던 파일부터 시작해서 뭐 위증을 교사하는 장면의 파일 같은 거 다 확인되지 않은 거 장시간 틀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걸러서 송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안 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명태균 이슈 하나만 놓고 명태균 이슈 관련 녹음 파일이 입수됐으니까 여기서 튼다?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명태균 이슈 관련돼서는 결국 이게 정당 민주주의의 어떤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공천 문제라든지 여론조사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창원지검에서 중간수사를 하고 중앙지검에 보낸 것이 불과 어제입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는 보충성, 예외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또한 특검 계속 말씀하시는데 특검 공짜 아닙니다. 한 건당 100몇십억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요. 이 특정 정당, 특히 야당에서 지금 대척점에 있는 여당 관련된 이슈를 일방적으로 특검을 단독 통과시켜서 추진한다? 이게 관례가 되면은 이제 여야 간에 다수당이 되면은 무조건 특검을 통해서 정치를 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관행이 잘못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문제를 삼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정당 민주주의 따지면은 돈 정치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민주당의 동봉투 의혹이나 이런 부분이나 또 대선 자금으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억 원을 엄연히 대선 자금으로 받았다는 걸로 2심 사실관계가 전부 다 확정돼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런 방구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이슈만 딱 들고 나와서 이것만 특검하자, 이걸 위해서 운영위를 뭐 집중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여야 간 균형에도 맞지 않고 정치적 중립에도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추미애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그 적견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지금 자꾸 우리 국민의힘 그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유하영 부지사가 북한에 800만 불 송금한 그 이슈와 관련해서도 유하영 부지사가 엄연히 그것에 대해서 그 수감 중일 때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접견을 많이 갔습니다. 증거인멸을 하러 간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실제로 북한에 800만 불 퍼준 것이 비교 대상이 안 됩니까? 북한에 800만 불을 퍼줌으로써 그게 국익에 손실되는 측면이 얼마나 강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그 당시의 접견에 대해서도 그럼 증거인멸을 했다는 논리로 얘기하면은 민주당 의원님들 다 수긍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접견을 그 비서실장이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다녀온 걸 가지고 뭐 국정에 관여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은 과도하고요. 정진석 실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국회 답변 중에 쪽지를 줬다는 부분도 너무나 당연한 절차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현재 비서실 업무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되는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답변을 보좌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처럼 국회 운영위가 좀 중립적으로 운영되려고 한다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여야 균형이 맞도록 운영되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 이후라는 것은 전제하고 그거는 확인된 팩트로서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1차 불을 내렸을 때 비상등이 들어왔죠. 그다음에 그것까지 또 차단했잖아요. 그다음에 밝아진 거는 CCTV가 그걸 이제 적외선 촬영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해서 희미해진 거지 새로운 전원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네. 명태균은 여러분 오늘 노정면 의원 녹취록에 지금 일부 내용을 좀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경호처장이라고 하는 김용현도 연루되어 있는 문제고 그리고 명태균은 지금 계속 여론 조작에 대한 부분과 공천 개입, 선거 개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당사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운영위는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질의를 안 합니까? 그게 운영위의 활동 상황에 맞는 거예요? 수사 진행 상황이니까 질의를 할 수 없다. 이게 어떤 논리로서 지금 국회 역사상 그런 논리가 있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